간송의 네, 자산 증식. 오.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거죠. 해외에서 이렇게 약탈된 문화재를 이제 재단에서 보통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이 이제 사와서 그 재단의 뭐 어떤 미술관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간송재단에서 간송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올해 1월에 국보 이제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1월 24일에 국보다오가 이제 미덥을 해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알려진 건 그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낙찰이 된 그 헤리티지 다오는 그보다 하루 전인 1월 23일에 국내 미술계 관계자의 어떤 분과 함께 먼저 그걸 구성을 한 거죠. 1월 27일에 경매 실제 날짜였어요. 필요한 금액이 이제 한 100억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24억인가 밖에 모금이 안 돼서 국보다와 이제 포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찰이 되면 그 경매가보다 낮게 1월 26일에 이제 헤리티지 타워도 아름아름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1월 31일에 32억을 이제 모금을 완료를 해서 그걸로 이제 국보 중에 한 개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국보를 구매하는데 든 게 21억이고 그 지분의 51%를 다시 간송미술재단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 아까 이 금동 3존 불감 이 친구가 원래 그 미술관장 개인 소유였대요. 재단의 소유가 아니고 미술관의 관장인 제가 이 국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판 거죠. 이 다오에게. 그럼 저는 이 다오한테 21억을 받았죠. 근데 다시 이 헤리티지 다오가 재단에다가 51%를 줘요. 그럼 저는 그냥 21억만 챙긴 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헤리티지 다오는 사실 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간송 측이랑. 이게 유찰이 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흘린 것도 이제 누군가 관계자가 그쪽에다 흘린 거일 수도 있고. 헤리티지 다오 대표자가 JTBC에서 단독 인터뷰한 것도 올라오긴 했던데 정말 선한 의도로 했다. 있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SBS가 보도했길래 혹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지 않을까. 곧 나오겠는데요. 네. 간송이 옛날에 자기 돈 다 틀어가면서 막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간송이 이제 운영상 좀 힘들어서 이제 좀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헤리티지 다오는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국보와 관련된 걸 매입하고 이걸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활용한 세계 첫 번째 사례라는 게 또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오가 뭐죠? 네. 이쯤에서 누가 한번 가위바위보.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집돼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 일단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탈중앙화라는 건 맞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그 자율이라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암호화폐 발행하고 뭐 모금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블록체인 기반 계약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또 모든 의사결정은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특이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여기는 대표자는 없고 그냥 뭐 이런 계약이나 프로젝트 진행 뭐 관리하는 대리인만 있을 뿐이고, 저 좀 궁금했던 헤리티지 다오라는 것도 그러면 이거 만약에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때 이걸 참여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뭐 교포들도 많은데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50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럼 이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시 사들이는데 참여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오라는 게 국보 다오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난 이 문화재 지켜야겠어라고 다오를 모집을 하는 건가요? 미덕을 해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다오를 만들 거다, 참여하세요 라고 이제 컨퍼런스처럼 이제 미덕을 시작하는 거죠. 모금을 하는 거고 토큰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토큰을 보유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갖고, 약간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토큰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 주주들이 이제 뭐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 의사결정권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2011년도에도 그 미국 헌법 초판 경매에 헌법 다오라고
조직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더리움을 모금하고 피플 토큰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때는 유찰이 됐었고, 근데 얘네들 계획이 초판본의 관리다 사용 방법들을 이제 얘네들 같이 결정하고자 했었다고 하네요. 다오 중에 카본 다오라고 환경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탄소 감축이랑 환경 보호 관련된 걸 목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NGO 같은 거, 그린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게, 내가 후원을 했어. 그러면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누구 언니 감사해요. 이거 그림 편지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믿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그 활동 과정을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뭐 탄소 감축 NFT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카본 다오로서 뭐 어떤 정부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 이런 데다 어떤 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도 의사결정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하는 활동이 실제로 그쵸.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뭔가 탄소 감축에 진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봤어요. 그러니까 된 건 아닌데 국회의원에게 이런 다오를 맡기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책 법안 입법하거나 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NFT를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의 발언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안 낸 사람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형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냥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그런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완전히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그냥 내가 여기에서 뭐 다른 외국에 있는 다오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이제 많아지게 되면, 지금 NFT도 그렇지만은 다오 자체도 그러면은 이걸 어떤 법적 지위나 이런 걸 부여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그 어두운 부분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똑같이 정말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지금 기업에서 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총수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난다든지, 그런 어떤 책임을 어쨌든 누가 지잖아요. 실제로 토큰 발행하고 최초 발행자가 먹튀 먹튀 있대요. 이거를 러그풀이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러그풀. 러그풀? 네, 개발자가 투자 회수 사기를 치는 거를 용어가 있더라고요. 러그풀. 이게 모든 참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투명성 차원에서 좋지만, 근데 또 신속한 의사결정에 그쵸. 있어서는 이게 또 허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다오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오를 바꿨다. 전 주주가 다. 정말 큰 의사결정권자가 그 의사결정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정말 입법자들을 점점 더 똑똑한 사람 뽑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점점.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샌간 이 다오에 또 그걸 정의가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죠. 맨날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